사주에 우리가 뭐 오행이든 뭐 재성이라는 게 십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쏠려 있지 않고 좀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게 보편적으로 만세력을 보면 사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막 알록달록 색깔이 있어요. 어떤 글자 막 녹색, 어떤 글자 빨간색 있죠. 그럼 목화토금수의 기운이요. 이게 바로 옆에 목 옆에 화 옆에 토, 상생이라고 하거든요. 목화 토금수 순서대로 이게 잘 이어지는 사주가 이 중화가 잘 된 사주고 균형이 비교적 잘 맞는 사주입니다. 그런 사주들이 우리가 운이 늘 불리하게 오진 않잖아요. 불리한 운에서 선방을 하고요. 유리한 운에서 기회를 최대치로 짜내서 성과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람은 많은 인체 기관이 있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근데 내가 다른 기관이 발달인데 장님이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다른 게 발달돼 있는데 귀가 안 들리네? 시력은 남들보다 막 2.0인데 귀가 안 들리네? 그러면 저기 시력이 1.0이고 귀가 들리는 사람보다 삶이 행복할까요? 사주에 뭐가 없고 쏠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중화돼 있든 편중돼 있든 운에서의 유불리가 있으면 편중돼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중화된 사주를 왜 꼽았냐면요. 우리가 운이 늘 유리하게 오진 않아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불리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중화됐다는 건요. 불리한 운에서도 선방을 할 수 있거든요. 늘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편중된 사주는 뭐가 문제냐면 운이 유리할 땐 되게 큰 돈을 단시간에 벌어요. 근데 운이 불리하게 오죠. 이게 썰물 빠지듯이 그 재산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나이 먹어서 왕년에 하는 말이 그런 사람들이 현재는 힘들게 사도 왕년에 정말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그런 말 했겠죠. 쏠린 사람들이 일정 시간에 내가 큰 돈을 벌고 막 인기도 떨쳤는데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황 올림픽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현재는 어떤 거 막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뭐 다 힘들게 사는 건 아니지만 특정 시점에 막 힘든 일을 겪고서 막 갑자기 고꾸라진 거잖아요. 이게 흔히 편중된 사주들이 그 수직 낙하가 되게 급속도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운이 불리하게 왔을 때는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적게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운이 불리할 때 손실이 되게 크게 오죠. 근데 운이 늘 불리하진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유리한 운세가 옵니다. 운이라는 건 주기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근데 불리한 운에서 심하게 넘어지죠. 유리한 운으로 돌아왔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세게 넘어졌기 때문에. 맞더라도 어때요? 안 넘어질 만큼 맞아야지 유리할 때 어떤 투자 기회가 왔다. 근데 내가 유리한 운이라서 이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불리한 운 때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더 이상 돈을 끌어올 데가 없어. 기회를 못 잡는 거죠. 그럼 그 기회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준비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운이 불리하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질문 내용은 아닌데 운이 불리할수록 내가 잘 모르는 걸 하면 안 돼요. 모험은 내가 유리할 때 모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선에서만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히 돈 번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낸다는 개념보다 운이 불리할수록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때 그렇게 피해를 줄여나가고 그러다가 운이 유리하게 올 때 그때 이제 모험을 해본 거죠. 대출도 받고 뭔가 투자도 받고 모험을 해본 거죠. 근데 꼭 이제 운이 불리할 때 대출도 받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크게 넘어지잖아요. 그럼 운이 유리하게 오더라도 그때 다시 기회가 오더라도 운은 기회잖아요. 기회를 못 잡는 거죠. 심지어는 그때 운이 불리할 때 크게 넘어지죠. 다시 일어날 의지마저 상실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유리한 운이 오더라도 그 삶에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행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분명 오행 중에서 목이라는 건 창의성이에요. 그게 내가 돈을 버는데 되게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목이 너무 세력이 강해져서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방심으로 인해서 실수가 많이 나서 일의 완성도가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화는 열정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행에도 민감하죠. 사람들의 기호도 잘 읽고. 근데 화가 너무 지나치면요. 사람 간의 분쟁과 시비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금들은요. 어떤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뭘 하든.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잘한다. 지독하게 잘한다. 금들은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금이 너무 지나치면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화랑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화는 입 때문에 망하는 거고 금은 행동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그런 식으로 오행적으로 뭐가 특징이 있고 거지사주다. 거지가 된다는 예를 들어 그렇죠. 십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주 공부 해보신 분이 있으니까 십신이 뭐냐 하면은 오행이 그 사람 재능이라면 십신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재능을 쓰는 방법적인 거예요. 사실 돈 번 건 십신을 보아야지 판단할 수 있는 게 돈을 번다는 건 재능보다 재능의 방식에 따라 다르니까. 내가 수능 만점을 받았다. 이건 재능이에요. 근데 수능 만점 받았는데 의대에 가느냐 법대에 가느냐 이건 선택이잖아요. 돈과 다른 게 달라지겠죠? 공대를 갔냐? 그러니까 십신을 보면 돈 버는 거에 대한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는데 비겁이라고 하죠. 비경업제가 많은 사람들은
과다한 경쟁 때문에 내가 밥그릇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자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장 분석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무모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실패를 보는 거예요. 식신상관, 식상이 강한 사람은요, 단점이 뭐냐면, 특히 자영업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자영업을 할 때 그 사람이 불법을 편법으로 우기니까 법정 송사에 대한 문제도 많고요, 안티도 만들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많은 걸 이뤄놨는데 일순간에 운이 불리하게 온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 재산을 많이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성이 강하다, 돈복이 많다는데 재성만 강하다 많은 게 아니라 재성이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용어로 기신이라고 하죠. 어떤 오행이든 십신이든 문제가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재성이 문제가 돼버리면요, 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험을 할 수 있어요. 돈 부자가 되려면 모험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모험이 지나치면 위험한 걸 우습게 보겠죠.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운 불리하게 오죠. 순식간에 자기 사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진 거예요. 압력잡지가 다 붙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왜? 무모하게 베팅을 했다 이거죠.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운이 유리하게 오면 그 거품이 대박이 되는 거지만, 운이 불리하게 오면 어때요? 그 무모함이 다 손실로 온 거죠. 그렇죠. 저도 재성이 강한 사주인데 저 같은 경우 운 불리하게 오면 저기 하루아침에 서울역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관살이라고 해요. 정관편관이라고 해서. 그게 과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요, 융통성이 떨어지고 시대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내가 번 게 아니라 대중들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인성이 강하다는 건 이게 정인편인이라고 해요. 십신 중에서 그 안정성이고 전략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커서 문제가 된다는 건 재성이랑 반대 개념이에요. 모험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도태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망해가는 거죠. 사양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운이 불리하다는 건요, 첫 번째 이게 나쁜 일이 발생한다,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운이 불리한 사람이 판단력까지 나빠집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근데 그거는 내가 불리한 운에서 벗어나서 지금 유리한 운이기 때문에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참 운이 불리하게 오죠. 판단력이 흐려져요. 아무리 똑똑하고 총기가 있어도. 왜? 상황이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제가 쓰는 표현이긴 한데 저는 그걸 보고 운에서 속는다라고 좀 표현했어요. 속는 거죠. 나는 당시 그 결정이 합리적이고 맞는 결정이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망하려고 결정을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결정이었던 거예요. 운에서 속았던 거죠. 속은 거예요. 근데 불리한 운이 오면 또 속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스토리가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 뭐 사주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신강사주, 신약사주. 사주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들었을 거예요. 신강, 신약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뭐 몸이 강하고 약하고 그런 뭐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강하다는 건 내 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잘 끌어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면은 돈과 사람은 잘 끌어올 수 있는데 사업 아이템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게 왔다. 그러면 기술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기술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부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부 단속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반대로 신약사주는요, 내 편이 많이 없는 거예요. 대신 내 개인의 어떤 상품성이나 기술력이 뛰어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주가 신약할수록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나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업 아이템이 뛰어나도 자본하고 인력이 없으면 그거를 발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신약한 사주가 만약 도와준 운이 온다. 그때 특히 인연으로 많이 도움이 오죠. 그럴 때 비로소 어때요? 내가 뭐 대출도 받고 내가 좀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어때요? 내가 그 해당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미리 안면을 터서 내 편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 신약 사주일수록 내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강 사주들은요, 운이 불리하면 내부의 배신에 취약하고, 신약 사주들은 운이 불리하면 외부의 적에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 어려움이 돈을 벌고 잃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사주마다 신강신약이라 해서 간단하게 나눈 부분이긴 한데, 자신의 사주의 특성을 알고 그럼 사주를 보다 보면 이런 게 내 삶에 방해가 된다, 이게 돈 번데도 방해가 된다가 나와요. 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이 특유의 감정 기복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잖아요. 돈 번데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내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내가 이 사람 어떻게든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그 계약을 따와야 되는데, 순간 저 사람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나 여기서 일 안 해요. 나 당신하고 거래 못 하겠습니다. 당장 내 감정이 시킨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근데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 기회는 오기 힘든 기회를 자기는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사주마다 그 약점이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지대한 작용을 합니다. 선택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선택이라고 말하면 또 그럼 사주는 뭐하러 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삶이 경쟁이잖아요. 입시를 예로 들어서 얘기할게요. 나는 흔히 말하는 중위권 대학을 가려고 해요. 서울대가 목표인 사람이 내 경쟁자일까요? 아니에요. 왜? 저 사람과 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업하고 구멍가게는 그래서 어때요?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체급이 다르니까. 그럼 나의 경쟁 상대는 나랑 목표가 똑같은 사람. 그러면 사주적으로도 그래요. 일단 사주가 상급이고 목표가 높은 사람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다르니까. 나하고 팔자가 비슷하고 여건이 비슷한 사람이 내 경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이 가르느냐? 선택입니다. 사주라는 건 무기적인 거고 도구적인 거예요. 깡패하고 형사하고 사주가 비슷해요. 근데 삶이 어때요? 누군 합법이고 누군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연예인하고 유흥계통, 화류계통에 있는 사람들 사주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누군 어때요? 돈과 인기를 얻고 누군 어때요? 음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뭐 존경을 받진 못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더라도. 종교인하고 노숙자하고 사주 되게 비슷해요. 흔히 말하는 돈복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주 명리고소에도 나오는 건데 대놓고 고소해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주는 뭐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사회에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그냥 스님이나 도사가 되는 게 존경을 받을 그나마 최선의 길이다. 대놓고 종교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 사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선 경쟁을 하잖아요. 어떤 직업이든. 근데 내가 경쟁력이 부족하다. 혈통적이든 사주적이든. 그럼 차라리 어차피 네가 벌 수 있는 돈엔 총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종교인이 해서 덕을 쌓고 존경을 받는 게 당신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적인 부분에 그릇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릇을 쓰는 용도는 어때요?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게 내 삶을 타고난 게 어떻든 더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사주 공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하려고 사주 공부를 하는 거지 내 사주가 뭐 상급이라서 당신은 뭐 재벌 사주다 이런 정신승리를 하려고 사주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